네, 안녕하십니까. 35강 주주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시사는 저저태배! 예, 3강 정치교육 시즌 3고요. 네, 35강 유신체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신체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대한민국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신체제가 무엇이고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이란 무엇일까요? 유신은 새롭게 고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는 새롭게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말하는 유신체제는 1972년도에 시작된 새로운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197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갈등과 논란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반면 일부에서는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유신헌법의 등장은 1972년도에 등장을 한 거고요.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유신헌법, 유신헌법은 이제 기존 헌법과 비교해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고요. 유신체제의 특징을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 대통령 권한이 강화됐고요. 대통령 권한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 선출 방식의 변화인데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선출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긴급조치 제도인데요.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이유로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매우 강력한 권한으로 평가가 되었는데요. 왜 논란이 되었을까요? 유신체제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반면 이 유신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졌고 민주주의가 제한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신체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도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유신체제의 종료는 1979년도에 일어났고요.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유신체제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 대한민국은 또 다른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되고요. 곧이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유신체제가 왜 중요하고 왜 이 정치적 요소가 있을까? 대한민국이요,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 사이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 민주화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생활로 비유하자면 학교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질서를 위해서 규칙을 강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규칙이 너무 강해지면 학생들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과 자유 사이의 균형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1972년도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유신체제가 시작되었고요. 유신체제는 대통령 권한을 크게 강화한 정치체제였습니다. 국가 안정과 경제 발전을 강조했지만요, 민주주의 제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신체제는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공부를 한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단순히 경제성장의 역사만도 아니고요, 민주화의 역사만도 아닙니다. 다양한 선택과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변화와 함께 만들어온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신체제를 이해하면 대한민국이 왜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서는요, 5.18 민주화 운동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시사는 저저태배! 감사합니다.